사랑하는 이스라엘 시민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저는 이란이 핵무장하려는 노력을 막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인생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 사명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합의 없는 합의입니다. 이란은 오늘도 내일도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총리인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답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임박한 전멸의 위협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미국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핵과학자들을 무력화했고 테러 정권의 지도자들을 제거했으며 핵시설들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미사일과 미사일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공장들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프라와 군사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과 공군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이란 국민을 학살한 기지 지휘관들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는 그 피해를 수천억 달러로 추정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피해가 거의 1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란 경제는 큰 피해를 입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핵 절멸의 위협에서 구해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핵무장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고 동시에 자국의 핵산업과 미사일 산업을 지하 깊숙이 숨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그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이 전멸당할 위험을 우리는 수년간 막아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파괴해서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강인하고 단호하게 필요한 만큼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례 없이 대응하고 있는 이란의 테러 조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 그렇게 했고 레바논, 시리아, 예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유대와 사마리아의 난민 캠프에서도 그렇게 했고 모든 곳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프, 하니에, 신와르 등 하마스 주요 지도자 대부분과 그 학살에 가담한 이들을 거의 모두 제거했습니다. 아직 남은 사람이 있고 그도 곧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수많은 테러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의 인질들을 모두 마지막 한 명까지 데려왔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해낼 거라 믿지 않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라파에 들어가지 마세요. 전쟁을 끝내세요. 납치된 사람들을 데려오고 가자 지구에서의 철수를 승리로 포장합시다. 저는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라파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는 달리 가자시에도 들어갔으며 마지막 한 명까지 모든 납치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선 호출기를 폭파시켰고 폭군 나스랄라를 제거했으며 라두안 부대가 갈릴리로 침공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랄라가 이스라엘 도시들을 파괴하기 위해 만든 15만 개의 로켓과 미사일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즈볼라와 전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수만 명이 죽을 것이고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베르셰바의 건물들이 무너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폐허가 될 거라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는 그들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부아부포르 등 주요 거점을 점령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수년간 그곳에서 북부 지역 사회와 나라 전체를 위협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깊은 안전지대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리아에서 아사드 군대의 모든 무기를 제거했습니다. 그 군대는 악의 축의 핵심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한 우리는 안전지대에 계속 머물 것이라는 점입니다. 10월 7일 이후 저는 간단한 원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테러 조직이 우리 국경에 자리 잡거나 테러 터널을 파거나 우리 영토에 침입하거나
우리 시민들 가까이에서 학살을 준비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용감한 이스라엘 방위군 군인들이 테러리스트들과 우리 시민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우리의 모든 안보 교리를 바꾼 것이었고 우리 자신도 변화시켰으며 두려움의 장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잡았고 공격했으며 기습했고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이란의 악의 축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전쟁 초기에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사실 다 말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있다고 했을 겁니다. 글쎄요, 말만 하고 약속만 하고 아니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우리의 위대한 성취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위대한 것들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역의 위협을 저지할 것이고 이 지역과 그 밖의 나라들과 새로운 동맹을 구축할 것이며 우리의 독립을 보장할 것입니다. 무장면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원칙을 세웠고 국방 예산에 3,500억 셰켈을 추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더욱 강력한 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미래의 열쇠이고 우리의 안보의 열쇠이며 우리의 경제의 열쇠이고 우리의 동맹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동맹은 강한 자들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시민들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굳건한 자세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 보내주신 지지와 저에게 총리로서 보내주신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용감한 전투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규군이든 예비군이든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하늘에서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방위군과 모든 안보부대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들이여, 우리는 함께 굳건히 나아가 계속 승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이여, 놀라지 마라 이스라엘이여. 함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를 지켜낼 것이다. 질문입니다. 채널 14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심지어 친근한 미국 대통령에게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레드라인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란을 단독으로 공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레바논에서 독자적으로 공격하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저는 이스라엘의 총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시각으로 사물을 보지만 때로는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에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익을 지키려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방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명하게 하려면 많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미국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경험이 요구됩니다. 저는 이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리의 안보 이익을 단호하게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24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부활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란과의 다음 충돌은 단지 시간 문제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즉 부활의 전쟁에서 10월 7일 당시 우리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현재 힘과는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들을 타격했고 이란의 축, 즉 이란 테러 축을 무너뜨렸습니다. 헤즈볼라는 예전의 모습에 비하면 이제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가자지구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자지구 영토의 6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자지구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지역이 다시 번영하고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가자지구 주변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모두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가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그 위협을 줄이고 무너뜨렸으며 큰 번영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북쪽에서도 할 일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북쪽을 방문하고 며칠 전에 슐로미에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북쪽 주민들의 훌륭한 태도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가자 지구에서 했던 일을 말했고 아무도 우리가 그럴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쪽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은 이곳에서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일에 전념하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헤즈볼라에 정말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15만 개의 미사일 중에 이제 겨우 8개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두한 부대가 갈릴리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안전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를 사살했고 오늘도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세계적 문제 해결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폭발성 드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해결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신의 도움으로 그곳에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북부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번영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우리는 북부 주민들에게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든 소식을 확인하려면 지금 11번 채널에 맞춰주세요. 종위님, 차가 탈의 작전이 시작될 때 이란의 보호구역 정권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작전 종료가 발표됐습니다. 보호구역 정권과 위협은 여전합니다.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누가 내가 잘못했다고 했나요?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목표도 분명히 정했습니다. 내각도 당신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존재적 위협과 핵 위협을 멀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미사일의 위협을 우리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싶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 국민이 원한다면 스스로 이 테러 정권을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인프라를 타격했고 피해는 막대합니다. 이 정권 내부에도 균열이 있어 언제 무너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련 정권이 무너질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지조차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규정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듯이 제 대신 정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뭘 정의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란 국민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이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제 평가를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셨죠. 리비 씨, 위협을 제거해줘서 고맙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모압 씨 정말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이해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항상 채널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는 큰 실패가 있습니다. 정말 큰 실패입니다. 10월 7일의 이스라엘과 오늘의 이스라엘, 어떻게 에메칼라비 이전의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핵무장으로 치닫고 우리를 겨냥한 추가 탄도미사일 수천 기를 생산하려 하는데 어떻게 그런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것은 해소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달성되었고 가장 중요한 점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과를 최소화하고 이스라엘을 약화된 모습으로 보이게 하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강인하고 회복력 있게 지켜야 할 것을 현명하고 신중하며 단호하게 지킬 줄 아는 리더십과 함께 나아갑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채널 13 질문은 하나만 한다는 규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오늘 밤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오셔서 방위군의 행동에 대한 결정은 오직 총리님 본인에게만 책임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질문하셨고 저도 답변이 궁금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은퇴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출마해서 끝까지 가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출마할지 아닐지에 대해 걱정해 주셔서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출마할 것이고 또한 이길 생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저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사실 그게 바로 당신이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제 부탁을 다 들어준다고 하고 이스라엘에선 제가 트럼프 대통령 부탁을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저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온 파트너 관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동의하지만 때로는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가장 좋은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우리 행동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세웠고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럽의 절반은 오직 하나의 결정만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미국이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가 대담하게 이곳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공통의 적과 싸우기 위해 미군을 데려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존중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지정학적 고려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그런 고려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도력 하에서 이스라엘 국가는 위대한 일들을 해내고 여러 면에서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잡고 행동하며 놀라게 하고 또한 승리합니다. 카널. 먼저 당신이 야당에 있었을 때 선거 전에 이렇게 말했죠. 라피드와 간츠는 경계 근무 중 잠들었다고요. 바이든 정부는 합의를 향해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략적 재앙보다 더 나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TV에 나와야 한다고 했죠. 질문은 당신도 감시 중에 잠이 들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의회와 만날 생각이 있는지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왜 트럼프다 바이든처럼 행동했나요? 또 당신도 동의하나요? 저는 그런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모든 합의에는 신뢰할 만한 군사적 위협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뢰할 만한 군사적 위협이 없었고 군사적 위협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그런 위협이 생겼습니다. 1만 4천 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략 1만 4천 번의 공격이 있었고 거의 반반,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반반입니다. 미국과 우리 사이에서 말이죠. 이제는 신뢰할 만한 군사적 위협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총리로서 제 약속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성인 인생의 대부분을 오직 한 가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수년 동안 해온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이미 오래전에 핵폭탄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 저는 앞으로도 그들이 갖지 못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든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제 자신을 제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목표는 단순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넷. 총리님, 여러분은 이 협정에서 레바논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협정에서 이란과의 합의에는 얽매이시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협정은 미국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해협을 개방하는 것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을 정말로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의 결정입니다. 그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여러 대화에서 제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핵 위협이 있는데 저는 우리를 향한 그런 위협이 없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레바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생존구역, 즉 안전지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곳에 계속 머무를 것입니다. 이란은 우리가 철수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중 하나는 제가 매우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친구들도 이런 단호함과 확고한 태도를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부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자유를 지키고 싶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오늘처럼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면 오늘 우리는 테러리스트 4명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부대에 위협적으로 접근한 오토바이 2대에 탄 테러리스트를 제거했고 그 후에 또 다른 테러리스트 2명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자유를 지키고 있으며 북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아마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